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4월 7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강의실에 오늘 7분만 모시고 지금 동영상으로는 강의하게끔 준비를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책을 8권을 썼는데 그 8권 중에서 안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소송 경매입니다. 그 왜 안 팔리나 봤더니 저는 경매를 하고 싶지 소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책 제목을 잘못 적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는 소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는데 소송을 합의의 지렛대로 이용하자 이런 뜻이지, 소송을 해서 이기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건 지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특수경매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제가 이 특수경매에서 어떤 경매 물건을 추천해서 골라주면은 저거는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고 위험한 것만 지적을 해내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걸 많이 지적을 해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비행기 타요, 안 타요? 비행기 탑니다. 그럼 비행기 탔다가 떨어지면 죽는데 왜 탑니까? 물론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특수경매에서 제가 물건을 골라주는데 하나같이 지식으로 다 따지면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다 그러면 특수경매 들어갈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이 아주 적은 것은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서 최소한도 예를 들자면 100건을 가지고 특수경매를 했는데 95%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 일반 경매도 100%는 없을 거예요. 아마 99%까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특수 경매의 추천 물건을 골라주는 것을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문제만 본다고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위험하다는 것만, 위험한 것만 다 생각하면은 한 개도 입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험할 수 있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할 때는 한번 집행을 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소송 경매도 소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였죠 아까?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하고 합의를 할 때 합의의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얘기지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제가 보면은 제 생각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갖고 제가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실전 사례 있는데 보면 특수 경매에 들어가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파트 1이고 파트 2를 보겠습니다. 파트 2를 보면은 뭐냐면 행정소송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이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농지증을 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여기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니까 지적주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담당자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안 해줄 때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담당자가 안 해줄 때는 행정소송으로 한번 이의 신청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무조건 행정소송이 다 맞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파트 2에 실어 놓은 거고 파트 3 보면 토지 특수경매 입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특수경매를 낙찰을 받고 일단은 그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팔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팔아보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제가 보면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소송을 해서 송달이 가지 않습니까? 송달이 가면은 그 당사자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질문을 해보든지 법무사한테 질문해서 이런 소송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런 소송에서 당신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그때서야 그분이 그러면 소송 당사자하고 합의를 합시다 해갖고 소송을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소송 송달 후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이분이 법원에 나와서 제가 합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적은 가격으로 합의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합의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가 파트 5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 6 이거는 뭐냐면은 소송을 해도 답변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할 수 없이 판결로 가게끔 돼서 판결에서 경매로 어떻게 한다? 다시 진행하게끔 되는 것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낙찰받고 그 관계인과 합의를 파는 것이 합의로 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합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집어넣게끔 되면 송달을 받은 다음에 그 송달 받은 걸 갖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소송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원에 나와서 판사님이 조정으로 합의시켜 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합의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다? 경매로 다 팔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보면 순서에 의해서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일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지고 이 설명을 드리게끔 되는데 제도를 아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운동 경기 좋아해요? 네. 사장님은? 좋아요.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보고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축구에 대한 룰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즐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경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룰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즐길 수도 있고 선수로 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룰을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경매의 수익은 룰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책에 보게끔 되면은 이게 보면 21페이지인데 경매 사건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다 이 강의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 번호를
제가 쓴 책에는 경매 사건 번호를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책에다가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저한테 들으신 분은 책을 보지 마시고 본인이 이 사건 번호를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고 제 강의를 듣고 본인이 한번 권리 분석을 다 해봐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쓴 이 경매 실전 사례는 사건 번호를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돼,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써먹으려면은 저한테 강의 듣는 것만 갖고 앉지 않고 본인이 이 사건 번호를 들어가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2016 타경 3443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동에 두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 보게끔 되면 이것이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땅도 있고 여기 집도 있고 했는데 지분으로 나왔는데 이 지분이 보게끔 되면 왜 5분의 1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5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이 5분의 1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같은 값이면 경매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서류로 법원에다가 내가 미리 이것을 제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고 서류로 신청을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서류로 신청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는 날 당일날 나와서 보고 있다가 본인의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면은 그때 바로 손들고 제가 그 물건의 공유자인데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무슨 방법? 서류 신청.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현장에서 신청. 근데 여기서 어떤 방법이든지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자는 4월 15일 전에 서류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서류로 우선 매수 신청한다고 했으면은 그 우리 경매 내용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다는 서류가 뜨게끔 되죠. 그러면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했다 그러면 입찰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은 그때 경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무슨 물건에 그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은 그 물건의 최저가로 그날 입찰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그날부로 어떻게 한다? 실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딱 한 번만 써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서류로 먼저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갔는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공유자 서류로 신청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날 받아가지 않으면 그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은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 대신에 서류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서류 신청 않고 법원에서 그냥 경매 진행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내가 공유자 있는 물건은 아무도 어떡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한다?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집에 와도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또 지켜 있어도 됩니다. 근데
누가 그때 낙찰 받으면 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해갖고 그때 돈을 내놔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서류로, 하나는 그 당시 하는데 서류를 미리 신청했을 때는 이 낙찰자가 없어도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서류로 신청하지 않고 그날 당사자가 없을 때는 집에 가서 다음번에 다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공유자 우선 매수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더니 누가 손들고 나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해갖고 사실은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하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지 못하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가져간 가장 공유자 우선 매수의 가장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실전 사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잡읍시다. 공유자 우선 매수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되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으면 뺏길 수 있으니까 가서 신청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한번 어떤다?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100% 퍼펙트 할 때, 아이고 뭐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 내가 한번 가서 입찰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저기 그 왜 포천께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죠. 그럼 그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도 사용을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지 하지 않으면은 안 하기 때문에 사장님도 만약에 포천에 물건은 아이 공유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안 들어갈래 했으면 낙찰을 못 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다? 입찰에 들어가는 거 보고 또 경매라는 걸 그렇잖아. 내가 쓴 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다? 더 높게 쓸 때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퍼펙트하게 1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장담하는 1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확률로 보고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일 겁니다. 2013 타경 3493 충청남도 공조시 탄천면 운공리 150-2 해갖고 지목이 대지로 해서 토지 지분만 나왔습니다. 5분의 1만 나왔는데 이걸 보게끔 되면 자 보게끔 되면 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분의 정희구, 정정구, 정지구, 정구, 정형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대의원이 서울중앙법원에서 동부하재에서 상속을 시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계시던 거를 한다 상속을 시켜갖고 대위로 상속을 시켜가지고 그 상속을 받은 것 중에서 하나가 빚을 지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신창라는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보게끔 되면 5명인데 5명이 상속을 받았고 1명이 경매로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것을 그 신창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신창라가 누군가 신창라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만 신창라가 꼈죠. 신창라가 누구냐? 경매로 나온 거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 이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신창한다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 땅과 집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살고 있는 땅 바로 앞에 있는 땅이 5분의 1이 경매가 나오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떤다? 5분의 1을 신창 사 가지고 저거를 전부 다를 주인 노릇을 하고 농사를 짓고 옆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 신창 알고 그 정씨 형제 중에 다른 형제가 또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추천해서 우리 수강생이 어떤다? 낙찰을 받게끔 했는데 이걸 보게끔 되면
신창기가 공유자 우선에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신창기가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입찰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아니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제가 보면 신창기도 경매 공부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보면 경매에서는 뭘 정확하게 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신창기도 경매 룰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이걸 입찰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창기가 들어올 것 같았었는데 들어오지 않았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길래 내가 제가 보면 이 지분으로 낙찰 받으면 잘 들으세요. 지분으로 낙찰 받으면 잔금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잔금 내기 전에 합의로 파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잔금을 내지 않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서 15일쯤 지나길래 우리 수강생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어디를 갔냐면은 그 5분의 1을 누가 사냐면 신청기가 샀지 않습니까? 그 옆집에서.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그 신청기를 공유자서 맸을 때 어떤 일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신청기 어떻게 할까 물어보려고 현장에 여기 신청기 집에를 간 겁니다. 신청기 집에를 갔더니 마당에 어떤 노인네가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 그러길래 신창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창 서울에 있는데 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을 찾아오니까 왜? 그러길래 내가 이 앞에 있는 땅을 신창 5분의 1을 낙찰 받았는데 사실 우리도 5분의 1을 낙찰 받았습니다. 사실 보면 여기를 지금 그 주인 노릇을 하면서 다 쓰고 있는데 나도 5분의 1 낙찰을 받았으니까 신청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창기 서울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신청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전화번호 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전화번호 모르면 치매 아니야. 근데 안 돼 모른대. 모른대. 그럼 뭐 모른다고 하는 걸 억지로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받고 나서 귀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창기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창기한테 연락이 오면 제 전화번호로 전화 좀 하라고 해주자고 제 전화번호 적어주고 온 겁니다. 적어주고 이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전화 드리는 건데요. 전화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어떤 일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낙찰을 5분의 1 받은 사람인데 내가 신청을 얘기했죠. 당신도 5분의 1을 낙찰을 받았고 나도 5분의 1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둘이 이 지분을 합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 얘기했죠. 당신이 내 지분을 산다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내 지분을 팔 것이고 싫다 그러면은 당신 지분을 내가 사겠다. 당신이 내 지분을 사든지 팔든지는 당신이 결정하고 가격은 내가 결정하겠다. 합리적이 아니야. 아니 우리 얘기해보자고. 합리적이 아니야. 아니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응. 약간 그 성인성 뭐 같은 합리적인 걸 가장한 합리적인가? 그런 거예요? 저거 이게 보면 제가 보면 여기 땅 가격이 여기 얼마나면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게 이게 얼마죠? 보면은 제가 보면 100평이 넘죠. 그렇죠? 109평이죠. 근데 지금 얼마에 받죠? 34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5만 원 꼴 정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기가 얼마나 가면 한 15만 원은 가요. 평당 가격이.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는 가는 걸 내가 아는가. 15만 원 정도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집을 질 수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기본이 15만 원은 갑니다. 아무리 차가 좀 안 들어가는 그 시골이라도 대충 그 정도는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만 원 정도는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3만 5천 원이니까 낙찰을 받고 제가 얼마를 얘기했냐면 7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한 750만 원 정도쯤 주면은 내가 얘기하니까 그 750만 원을 가지고 네가 내 지분을 사겠다고 하면 내가 줄 거고 네가 75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내가 75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네 지분을 안 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격은 내가 정하고 팔든지 살든지는 당신이 정하게끔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뭐 합리적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750만 원 주십시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오면서 차 운전하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신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가 우리 동네고 저희 어머니도 살고 있고 거기 종교를 넣은 종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750은 좀 비싸니까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조금만 깎아지는 내 얘기가 좋다고 합의를 했다가 조금 깎아달라는 거야. 막상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나도 350 주고 사서 750은 300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400 남는 거죠. 400에서 두고 빼고 나면 한 300만 원이나 뭐 200 몇십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깎아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 취등록서 내고 등기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 공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차비 빼고 그럼 뭐 한 200이나 250만 원 남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뭘 또 깎아달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창이가 그럼 한 200만 원만 내시면 됩니까? 남으시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남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차순위 신고해놨으니까 2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잔금 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 보십시오. 신장 공유자죠. 우선 매수해야 돼, 차순위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전화를 다시 드릴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 낙찰 받은 수강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신청이가 차순위 신고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법원에서 조금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그랬더니 그날 신청 않고요. 신청 대리인이 왔어요. 대리인이 와갖고 입찰에 들어간 거야. 자, 공유자 우선 매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서류로 해내놓고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아무도 낙찰 받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 시키면 최저가로 들어가는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청 대리인은 최저가보다 한 5만 원을 더 쓰고 입찰에 들어갔고 우리는 그 최저가에서 한 20만 원을 더 쓰다 보니까 우리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라고 같이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거기서 뭐라 그러면 대리인이 신청으로 전화를 걸더래. 이렇게 해서 10만, 20만 원인가 10몇만 원 차이로 2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신청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라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신청 대리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준 거야. 받아주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신청 대리인은 입찰을 하느라고 이미 보증금을 봉투에다 넣었죠.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내놓으라 했더니 그 신청 대리인이 뭐라냐면 입찰 보증금 저기 투찰함에 넣는데 그거 꺼내서 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집행관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입찰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공제우선 어떡한다? 못 받아도 드립니다. 해갖고 어떡한다? 받았다는 거야.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신장 대리인이 이렇게 해서 입찰 보증이 없으면 못한다 그랬더니 그럼 차순위 신고해라 그랬고 입찰 봉투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차순위 신고를 해놨다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것을 신청한다? 차순위. 그러니까 신청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의 룰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어떤다? 서류를 제출하고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 최저가로 그냥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창 룰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다가 우리하고 어떡한다? 한 10몇만 원 차이로 어떡하다? 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야 200만 원 준다는데 우리 잔금 낼 것도 없고 팔라고 했을 것도 없지 않냐. 여기서 우리 잔금 내지 말고 손 띄자 그랬더니 그러면 입찰 보증금 어떻게 돼? 입찰 보증금 띄는 거죠. 근데 입찰 보증금 우리 30몇만 원 냈죠. 그렇죠. 30몇만 원 띄는 겁니다. 200 보내준다 그래서 그 정도면 좋습니다. 하길래 내가 바로 신장 전화해서 그러면 200 보내주면은 내가 잔금 안 내겠다. 그랬더니 계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계좌 문자 보내줬더니 올라가는데 또 보더니 아이고 저기 뭐야 입금 200만 원 됐네요. 그래갖고 어떤다? 우리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시면 뭐였죠? 미납했죠. 미납했잖아요. 미납하고 뭐 했어요? 공유자 우선에서 차순위로 가져가서 끝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